190페이지 목평균의 신뢰 구간 바로 밑에 보면 뭐 뼈 같은 글씨로 되게 많이 써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넣어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목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자 생각을 해봐. 목평균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니야. 추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모평균도 모르는 거야 지금. 모평균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표준 편차를 알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모평균의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사실은 몰라. 시그마를 알면 이런 계산을 할 일이 없어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에 뭘 쓴다고? S를 쓴다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는 뭐 표본 표준 편차니까 S는 모표준 편차 시그마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말 자체가 시그마 대신에 S를 쓰겠다 이런 얘기야. S가 뭐예요? S가 표본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크기 n인 표본 다 가져온 게 아니라 표본 하나만 갖고 왔어. 표본 하나만 갖고 왔을 때 걔의 그 표본 표준 편차. 오케이? 네, 근데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30개 이상. 100개면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30개 이상이면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30개 이상이면은 정규부터 다른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따라서 n이 뭐라 그러니? n이 충분히 크면 이것 때문에 보는 거야.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 표준 편차 값 s를 이용하여 실력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이래서 수학이 아니. 이거는 이래서 내가 통계는 통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온다고 계속. 그 다음에 아까 95% 신뢰구간 의미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동그라미 3번에 n의 신뢰구간이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신뢰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딱히 어렵지 않지? 그치? 신뢰구간이 나왔어. 그럼 오른쪽에서 이쪽 뺀 게 신뢰구간의 길이야. 신뢰구간의 길이, 크기 뭐 이렇게 표현하네. 가만히 있어도 네. 춤추지 말고. 재환이가 계속 춤춰가지고. 제이 들어갔나요? 여기서 제이한테 잠시요. 네? 관심 좀 꺼.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맨 밑에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니? 아까, 여기 n이 있고, 여기가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있어. 근데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99% 이렇게 높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 이런 얘기지. 근데 n이 일정해. n이 일정하는 표본의 수가 일정해. 그지? 표본의 수가 일정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지금 봐도 하얀 애보다 빨간 애가 더 커졌잖아. 그치?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치? 99% 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아지면 이게 하얀 거 안쪽에 있는 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해. 신뢰도가 일정하면 이 일정 구역 뭐 95% 그냥 95%로 똑같아. 95%로 똑같을 때 n이 커지면 여기 봐봐. 이제 여기는 뭐지? 요 아까 신뢰 구간에서 뭐가 일정하다고? n 뭐가 a 퍼센트가 일정해. 1.96 일정하다 이거지. 1.96 일정할 때 n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건데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요 수가 더해진 요 수가 작아지는 거지. 네. 이 수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가까이 오는 거지. 네. 맞아? 그러니까 신뢰가 짧아진다 이거지. 그지?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 그런 거고. 여기서 지금 그 시그마 대신 S.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모평균. 이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지. 그치? 그 다음에 M은 모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S는 표본 표준 편차. S 제곱이 표본 분산.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이 X바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기호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계속 안 들어오지. 진짜 잘한 거 같은데요? 아니면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너무 오래 안 들어오지. 설마 그러진 않겠지. 쉬는 시간 20분으로 시작했다면서. 근데 그래도 지금 들어왔어야 돼. 자는 거 같아요. 자나 보다. 잠자는 숲속의 제이.
얼마나 어저께 숙제를 밀렸으면은 밤을 새서. 학교에서 제이야 숙제 다 했어? 다 했겠냐? 아 그래? 왜 너도 다마도치 뭐였더라? 여기도? 6번 보자 6번. 6번 보면 뭐 정부 수명이 정규국가를 따는데 100개를 추출하여 100개를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표준 뭐지? 아 뭔 소리야? 표본 표준 편차인 거야 아니면 뭐 표준 편차인 거예요? 100개를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표준 편차가 50이래. 100개에 대한 그 표본에 대한 표본 100개에 대한 표준이에요. 표본 100개에 대한 저기 표준 편차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밑에 안 써 있네. 여기 안 써 있는데 S가 50이다. S가 50이다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평균 수명 전부 수명의 평균 M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래. 끝나. 95% 신뢰 구간. 그다음에 구하시고 이런 거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뭘 줘야 돼? 뭘 하나 안 줬는데? 아, 그래. 평균이 1000시간이에요. 평균은 내가 안 썼어. 평균이 X가 이거 쓰다가 말고 설명을 해서 평균이 1000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X가 50시간이에요. 이거야. 그럼 요 공식 그대로 쓰면 되고 X가 1000이니까 1000 플러스 마이너스 95%는 1.96이니 이거는 지금 봐봐. 문제에서 P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다 이렇게 줬잖아. 그지? 근데 이게 다른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다른 문제는 1.96보다 작거나 1.96짜리에 다른 게 올 수 있어. 이런 게 올 수 있어. 근사값으로. 그러면은 주어진 거대로 계산을 해야 돼. 외우고서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대로 계산을 해야 돼. 오케이? 요 자리 1.96 이 자리에 주어진 수치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가 95% 1.96으로 주어졌고 n이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10분의 루트 100분의 여기 원래 시그마가 와야 되는데 시그마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렇지? 그래서 뭘 쓴다고? S 왜 S를 썼는데 n이 100이니까 n이 충분히 커 그러니까 얘는 50 이렇게 들어갈 거야. 오른쪽 똑같이 쓰면 되죠. 1000 플러스 1.96에 루트 100분의 50 계산하면 정리하면 이게 답이야. 네. 2번은 99% 신뢰 구간을 구하래. 1.96만 2.58로 바꾸면 돼. 끝. 오케이? 일반은 꼭 계산은 해야 돼. 거기 나와 있는 거 계산은 다 해야 돼. 계산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이게 그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 이하가 되게 하려면 1.4 이하가 되게 하려면 표본을 쳐서 몇 개 해야 되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확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조작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야. 조작 지금 하는 게 오케이? 내가 이런 결론을 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조작을 하는 거야. 알겠니? 내가 이런 뭔가 주장을 하고 싶어.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주장을 하려면 이런 수치가 필요해. 그럼 이 수치를 얻기 위해서 몇 개를 조사해야 되느냐?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95% 믿을만해. 95% 확률로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그치? 근데 봐봐.
무평균이 여기 있어. 내가 이거는 진짜 99.999%로 믿을만해라고 얘기를 하려면 많이 조사하면 되겠어. 그치? 둘 중에 하나야. 많이 조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많이 조사하거나 아니면은 n을 줄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 잠깐만요. 시그마를 내려요? 아니 시그마 말고. 많이 많이 조사하면 얘가 확률이 네. 네. 그럼 크기를 확률을 높이거나 아니 이게 봐봐. 예를 들어서 평균이 90이야. 예를 들어서 평균 90하면 좀 좋고 평균이 80이야. 평균이 80인데 내가 구간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60에서 100이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 평균이 80인데 6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너무 차가 크잖아. 차가 크잖아. 그지? 얘를 줄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줄이고 싶어. 줄이려면은 일단 크기를 늘리면 돼요. 확률을 줄이던가. 95%에서 아까 줄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99% 되면 더 넓어지지. 95% 되면 좁아지지. 만약에 80% 신뢰 구간이야. 더 좁아지겠어. 네. 이해돼? 근데 한 50% 신뢰 구간이야. 의미가 없지. 50%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럼 이 퍼센트를 신뢰도 퍼센트를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돼?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안에 있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낮아지면은 딱히 의미가 없지. 그지? 이 구간도 어느 정도 좁으면서 범위가 이게 평균이 80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60부터 100이야.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일단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좁혀야 되는데 좁히는데 확률이 떨어지면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딱히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적정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구간의 크기도 구간의 길이도 어느 정도 짧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만약에 신뢰도는 99%인데 신뢰도는 99%인데 구간의 길이가 엄청 커. 엄청 길어.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 내가 뭔가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어. 오케이? 그거 그렇게 될 확률이 넓긴 넓은데 바운드리가 너무 넓어.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수치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야지 이 범위도 줄이면서 그지? 너무 많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고 적정선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몇 개 조사하면 되냐 이런 얘기. 오케이? 확률은 어느 정도 고정시켜놓고 신뢰도는 어느 정도 고정시켜놓고 그래도 한 90%는 넘어야지 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야. 신뢰도는 어느 정도 고정시켜놓고 그러면은 이 수치를 이 범위가 나오려면은 그 상태에서 95%에서 신뢰 구간이 너무 넓지 않게 어느 정도 좁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n을 키워야 되는데 n을 어느 정도 키우면 될까 n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 그래서 n을 최소화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n의 최소값 그래서 문제 보면은 7번 문제를 보면은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야. 그래도 95%는 돼야지 사람들이 믿어주지. 오케이? 85%나 90%는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래서 95%는 내가 믿어주지. 이런 거야. 근데 신뢰 구간 이 길이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넓으면 또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이 설정하기는 그래도 신뢰 구간 길이가 한 1.4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믿어주지. 이런 거야. 이런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몇 개나 샘플을 골라야 되냐. 이런 문제인 거지. 이해돼?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계산은 사실 별건 아닌데 상황이 이해가 돼야 된다. 제품의 무게 X라고 하면 얘는 제품의 무게를 M 그러나 평균 무게를 M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따른다고 정육을 따르면 되겠어. M 10의 제곱 이런 정육을 따르면 돼.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제품의 무게를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르는데 모집단의 그 분포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몰라도 지금 추정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사실. 문제라서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그럼 실용성은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뭐 써? 아까 S를 쓴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시그마가 나오지가 않는다. S를 쓴다. 오케이? 모 표준 편차를 갖다 쓸 수가 없고 모집단의 그 정보가 없으니까 표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S 가지고 표본 표준 편차를 쓴다고 실제로. 이건 문제라서 이런 거다 알고 있어요. 신뢰도 95% 신뢰구간 알파 이상 베타 이상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작거나 같게 되려면 표본은 최소한 몇 개? 표본 최소 개수를 구하죠. 이런 거 1.96이 0.5다. 1.96 이하의 확률이 0.5. 바로 없네. 봐봐 여기 봐봐. 그냥 이걸 다 쓰고 풀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 잠깐 머리를 좀 쓰자고. 제시는 언제? 어디가 있을까? 실내관의 길이. 실내관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거든. 베타가 있다 알파. 베타가 이거고 알파가 이거야. 네.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2 곱하기 1.96 곱하기 2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여기서 이걸 빼면 요거 2배야 그냥. 그지? 네. x 바우는 상관이 없지. 맞아? 여기 문제 자체에서 x 바우는 정보가 없지만 x 바우는 상관이 없어. 즉 구간의 길이. 그러면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1이래. 대단하네. 어떻게 알았지? 11이래. 이게 1.4보다 작거나 같더니 이거야. 계산해서 n 범위 찾으면 끝나요. 표본의 최소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1.96은 왜 나왔어요? 95% 신뢰 구간인데 95% 신뢰 구간이면은 이 값을 1.96으로 계산해라 해서 나온 거예요. 얘가 만약에 99%인데 95%인데 2.58로 줬어. 2.58로 주면 돼. 오케이? 나중에 이제 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가 바뀔 수가 있다고. 얘를 그냥 K라고 생각해. K라고 놓고 K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게 막 달라질 수 있어요? 0.95인데 저 값이?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 얘가 달라지. 얘가 달라지니까 얘는 따라가는 거거든. 얘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몇 %로 하면은 구간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왜요? 제이한테 전화. 제이가 아픈가 봐. 어떻게 그동안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뭐 나오니? 계산하면은 루트 n이 하나 같다. 28보다 그거 나왔다. 너 어떻게 알았어? 딱 보고 알았죠. 아 진짜? 양변 제곱하는 n이 뭐가 나왔구나. 28 제곱하는 뭐야? 196 곱하기 4요. 이게 뭐야? 784요. 784. 아니 좀 보시죠. 784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784면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저희 그러면은 막 저렇게 두 자리 있는데 두 자리의 제곱까지는 구해야 돼요? 이 정도는 계산해야 돼. 막 97 제곱 막 이렇게 나와도 해야 돼. 계산해. 97 제곱은 쉽잖아. 실력 어떻게 해요? 100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되잖아. 아 그러네요. 야 지원아. 배운 걸 써먹어. 이건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상황은 다시 똑같은 건데 제품 무게가 이렇게 따르는데 표준 편차가 10이야, 그렇지? 95% 신뢰 구간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왜 이 정도 돼야 돼? 너무 넓으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신뢰 구간이 너무 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네. 너무 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좁게 하려면 좁게 하는데 이 사람이 1.4로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러면
몇 개를 조사해야 되냐? 784명은 최소한 조사해. 784개는 조사해야 된다. 이해? 네. 나중에 너희도 뭐 논문 쓸 때, 나중에 뭐 석사나 박사나 이렇게 논문 쓸 때 뭘 전공하든지 간에 내가 뭐지 그게 이제 뭐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지? 통계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때 뭐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무슨 실험을 몇 번을 하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실험을 몇 번을 돌려야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걸 할 때 784번은 돌려봐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있네. 이해됐어? 뭐 조사 논문을 해서 설문지를 돌려도 784명한테는 돌려봐서 784개 정도는 회수를 해야 설문지 돌린 거 회수를 해야 돌린 거 다 회수 못할 수도 있잖아. 해야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는 충분히 크면을 30으로 생각을 했지만 무조건 30개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거지. 이거는 이제 신뢰 구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조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표고는 784개. 예제 8번. 예제 8. 이 책의 마지막 예시. 너무 감동적이야.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원을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데 신뢰도 95%를 추정한대. 모평균 n과 표본 평균 x바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차가 0.01 이하. 이 차가 뭔지 알아야 되는 차. 차요? 차. 차는 빼기 아니에요? 차는 어떻게 빼는 거야? 수학에서 차는 어떻게 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그렇지. 거를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문제를 쓰고 생각할게. 시그마가 0.4인데 정규분포를 따른대.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n x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은 몰라. n 시그마가 0.4야. 0.4 제곱이야. 이렇게 된대. 95%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그래서 모평균 n과 x바 차니까 절대값이 있어요. 0.02 이하가 되도록 표본 크기 n의 최소값, n의 최소값. 이걸 구하시오. 이런 거. 자, 봐봐. 여기서 볼 거야, 여기. 신뢰가 95% 신뢰가 볼 거고, 여기 이걸 그려야 된다. n은 고정이지, 모평균은 고정.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인데 차가 95% 고정이니까 얘는 1.96이 고정인 거야. 근데 신뢰 구간의 크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바가 이거 안에 있는 거야. 이런데 x바가 있는 거야. 오케이? x바까지의 거리, 절대값이니까 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에 될 수도 있고 왼쪽에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0.01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 뭐가 아니는데 신뢰 구간 길이의 반이라고 이렇게. 신뢰 구간 길이의 반. 이해돼? 신뢰 구간 길이의 반. 그러니까 아까 신뢰 구간 길이는 뭐였어? 요거 2배였어. 그치? 요거 2배였지.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요거 2배였지. 그치? 근데 신뢰 구간 길이의 반은 뭐니? 그냥 이거야. 1.96 곱하기 루트인데 시그마가 신뢰 구간 길이의 반이야. 이해돼? 네. 신뢰 구간 길이의 반. 그러면 95%는 1.96으로 계산해라라고 책에 나와있지. 그치? 그러니까 1.96 곱하기 6n분의
필요만은 못하라고 말도 안 되게 줬지. 0.4 y 제곱이가 어쨌든 줬어. 얘가 0.01보다 작거나 이렇게 식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다 쓸 필요 없어. 이게 거기 한글로 물어보다니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 바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실내 구간 길이의 반이다라고 연결이 돼서 식은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막 썼지. 그치? 실내 구간 다 두 줄이나 썼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해를 하고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지? 와, 78.4의 제곱.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지? 그러니까 루트 n은 78.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 루트 n이 이렇게 점점점에서 루트 n이 78.4보다 커. 제곱은 해야지. n이 5보다 커. 이렇게 차이가 있어. 암산을 해보니까 6146.56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해. n이 그래서 이거 풀 때마다 이 계산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추정을 왜 하는가 물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추정을 왜 하는가 모집단의 특징을 알고 싶은데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은데 이게 다조사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샘플만 갖고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일부만 가지고 찾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고 있어. 실내관 너무 길게 하면은 크게 잡으면 이게 구간이 너무 길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평균이 80인데 60인지 100인지 몰라. 너무 차가 크면 안 된다. 구간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구간을 줄이려면은 이제 신뢰도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95%는 95%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길이를 줄이려면 n을 키우면 된다. 많이 조사하면 된다. 근데 무한정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 줄여줄 수 있겠느냐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와우. 마지막 문제가 끝났네. 끝났다. 이제 뭐 남은 시간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내가 다 내주면 괜찮니? 너무 힘들어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번 정도 전체 문제 보고 총괄 보면 되겠네? 그래서 총괄은 우리 언제 볼 거냐면은 추석 전 27일이요. 선생님께서 말하셨어요. 추석 다음에 바로 보면 좀 그렇다고. 27일에서 내가 싶은 거 9월 우리가 월급이지? 27일 27일에 볼 거고 이제 오늘 이거 숙제가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앞에 다음 테스트 하나 봐야 되지. 정규문포 다음 테스트 하나 보고 금요일에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그 다음 금요일에 정말 아니야. 소월 아니야. 어디서 큰일 날 소리를. 잠깐만 아 시험을 30일. 금요일에 금요일 지나고 그 다음 27일에 총괄을 놓을 거잖아. 그래? 그러네. 오늘 숙제 다 해줘야겠네. 왜요? 왜요? 아무튼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남은 시간 문제를 좀 풀어봐. 안녕히 계세요. 24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4일인가? 24일 날 왜요? 아니면 24일에 모는 아니요. 24일에 하세요. 24일에 풀이를 하고 27일에 돼. 24일 날 추석 아니었어? 이게 뭔 소리야? 됐어. 20일 날이었어? 그치요. 24일에 수업을 하지. 문제 풀어. 잘하면 연습 문제 전까지 끝낼 수 있겠다. 잘하면 연습 문제 끝낼 수 있겠다. 응? 제이 들어왔다. 제이야 괜찮니? 많이 아팠어? 저희가 친구들이 걱정해 주네. 아픈 곳에다 호 해줄게. 호. 뭐야? 미안해. 괜찮아요? 많이 울었지?
저희가 요 뒷부분 수업한 거는 좀 이따 파일로 보내줄게. 파일 보내주고 선홍쌤 시간에는 웬만하면 들어와. 괜찮아졌어 이제? 좀? 괜찮겠어? 너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래.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이제 진도 끝나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다 풀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지? 금요일에 이번 금요일까지 과제를 반 나눠서 할 거고 추석 지나고 금요일에 이제 내가 뭐 프린트를 좀 주겠지. 이번 추석 전 금요일이나 하고 27일에 총괄 볼 거고 27일에 총괄 본다. 이렇게 알고 있어. 27일에 총괄. 숙제를 내줄게. 숙제를. RPM. 개념 원리가 많으니까 RPM을 조금만 내주세요. 숙제가 어디부터야? 저희 187부터야? 6부터야? 저희 184부터예요. 184부터예요. 여기서 이게 끝나고 나와. 개념 원리 2일까 부터. 13일, 9월 13일. 186부터. 진짜 많다. 186부터. 아니와 네. 조용히 하자. 186에서 끝까지 다 해야지. 아니, 아니, 개념 개념 원리. 원리. 깜짝이야. 내형을 깜짝이야. 197. 서로 총은 얘다 해줄래? 이렇게 RPM은 14부터지. 25부터네. 25부터. RPM은 어디까지 내주면 좋겠어? 솔직히 딱 한 두 번 쓸 때 한 두 장이나 두 장 반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또 과학이네. 잠깐만요. 100, 99, 100쪽이나 100쪽이 딱 적당하지 않나. 100. 네. 검증하자는 널 믿어. 세 장이야, 세 장. 시험은 정규분포. 정규분포인데 저기 연속 확률 분포부터야. 네. 오케이? 지난번에 이항분포까지 봤잖아. 이항분포 뒤부터 보는 거야. 네, 정규분포라고 쓸게 그냥. 정규분포라고 쓰는데 이항분포 연속 확률 분포 다 들어간다 이렇게. 아니 무슨 문제 못 끝내겠다. 너무 오래 걸렸어. 3문제.